PD님은 이렇게 사람들 볼 때 이분 한 몇 살 정도 됐다 이렇게 나이 잘 맞추는 편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울 때 있긴 해요. 나이를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위가 어딜 것 같아요? 눈. 구멍인 건 맞아요. 입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입가가 나이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타인의 감정을 읽을 때 입꼬리의 각도를 굉장히 의존한대. 가만히 있으면은 화나 보이는 사람들 있죠. 이 입꼬리의 각도는 인상을 좌우하는 아주 큰 요소예요. 근데 왜 입꼬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 우리 얼굴에서 근육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많은 근육이 붙어 있어요. 위로 올리는 근육, 옆으로, 아래로 오므리는 근육, 움직임의 범위도 가장 커요. 이마, 눈가가 이제 처졌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볼 쪽에서도 처짐이 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처짐이 있겠죠. 그 합이에요. 이건 산수예요, 산수. 가장 노화를 빨리 판단하고 그 누적된 효과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다. 입가주름이라고 이제 다 같은 주름이 아니라는 거네요. 우리가 그냥 입가주름이라고 하면 입 주변에 있는 주름들을 얘기를 하는 걸 텐데 온 근육들이 다 붙어 있다고. 각각의 그 근육들과 각각의 인대 조직들에 의해서 생기는 그 주름들은 원인도 다양하고 그래서 이름도 다 달라요. 입꼬리에 이렇게 늘어진 마리오넷 주름이 걱정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단순히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중력 방향으로 자꾸 처지죠. 이 무거운 지방이 내려올 때 혼자 내려오지 않아요. 피부, 근육을 다 끌고 내려. 이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 근육의 바로 위쪽에 이제 인대가 하나 있는데 그 인대에 걸리면서 이렇게 겹쳐 내려오는 게 마리오넷 주름이에요. 많이 고민하는 주름 있죠. 거양이 주름이라고 하는 이 주름은 우리가 웃을 때 사용하는 이 대광대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끌려 올라갈 때 피부를 끌어당기니까 패이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보통 웃을 때 이제 옆으로 찢어서 웃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좀 그게 더 많이 나타나요. 요즘은 바코드 라인이라는 재밌는 이름을 붙여줬더라고요. 우리 입가에 있는 입을 모으는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주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오 하는 근육들은 뭐 당연히 수축을 하겠지만 피부에 콜라겐이 좀 떨어져 무광부주가 입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가요. 그러면서 더 좀 심해지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죠. 입입술 가장자리 주름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였는데 이 주름은 우리가 표정에 의해서 입꼬리가 끌려 올라가면서 생기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근육 자체가 늘어지면서 바로 윗입술의 위쪽으로 세로로 깊게 고랑이 빠져요. 이거 정말 해결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랫입술에 주름이 깊게 패이면서 고랑이 흉터처럼 잡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멘탈리스라는 근육이 수축하면서 한번 겹치고 또 입술이 밑으로 처지면서 한 번 더 겹쳐서 아주 깊은 고랑 주름이에요. 여기는 이제 인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선하기가 좀 어렵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웃을 때 생기는 이 세로 주름은 꼬리가 끌려서 올라가면서 당겨지면서 패이면서 끌려서 접혀가는 그런 주름들, 표정 주름들도 있죠. 우리가 입가 주름 하면 쉽게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다양한 주름들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주름은 뭘까? 내가 뭐가 고민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입가주름은 피부 탄력 문제가 아닌 거고 얼굴 살이나 근육 구조랑도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 다 각자 다른 시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다양한 원인들, 피부, 근육, 그리고 처짐, 또 그 처짐도 지방이 처졌는지 근육이 처졌는지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어디 가면 그냥 리프팅만 하라 그러고 어디 가면 그냥 피부 콜라겐만 주구장창 해주고 어디는 가면 무조건 채우기만 하고 획일적인 처방들을 하죠. 그렇게 되면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현상만을 타겟으로 하니까 금방 재발하고 개선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입가에 주름이 자꾸 생기는 건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솔직히 인간의 숙명이에요. 사람하고 개를 비교한 거예요. 보통 동물들은 이 꼬리가 관절에서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입이 옆으로 이렇게 쭉 찢어져 있죠. 입 가까지의 길이가 턱 끝에서 짧아요. 사람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입을 벌릴 때 많이 늘어났다 많이 줄었다가 반복이 되죠. 그러면서 많이 처짐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입을 많이 움직여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입가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근육들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주름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타고났다. 안타깝지만 윤곽수술하게 되면 피부나 근육들을 잡아주고 있던 이 구조물, 저는 옷걸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옷걸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처지니까 이렇게 내려오죠. 요즘 많이 발견되는 그런 문제들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주름이 많이 생긴 사람도 있고 적게 생긴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습관의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당연히 내가 어떻게 평소에 관리하고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는 입가 주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입가에 주름이 덜 생기고 입가 주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입술 주변 바코드 주름, 이게 이제 생기는 원인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거 많이 해서 가장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을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빨대 사용. 빨대 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주름 많이 생깁니다. 빨대 사용보다는 이제 텀블러를 마시는 게 더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흡연. 당연히 입술을 모으는 과정에서 주름이 생기는 건 첫 번째 하나. 흡연 자체가 우리가 콜라겐을 생성시키는 그 회로를 차단을 해버려요. 콜라겐을 분해해버리는 그런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스모커스 라인이라는 그 별명도 있어요, 영어로. 두 번째, 우리 마리오넷 주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가에 힘주는 습관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려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위로 올리는 근육보다는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들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꾸 내가 입가에 힘을 주는 순간 아래 근육이 더 쓰이게 돼요. 그래서 아예 입에 힘을 주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입에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벌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바보 같잖아. 그러니까 입은 다물고, 입에 이렇게 다물고 있지 말고 입을 살짝 벌리되 입술만 닿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이제 마리오넷 주름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예요. 우리가 입가에 자외선 차단제 잘 안 바르죠. 자외선은 색소에도 중요하지만 콜라겐을 파괴하는 아주 주범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햇빛에 의한 강노화가 노화의 80%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반드시 선크림을 입가 주변에도 발라주십시오. 여기는 사실 색소가 잘 안 생기지만 주름은 어느새 생기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으로 거북목이 많이 생기는데, 이 거북목은 우리 입꼬리를 끌어내리고 처지게 만드는 아주 큰 요소예요. 근데 거북목이 생기게 되면 이 넓은 목구리 아래로 당겨지면서 입꼬리가 처집니다. 거북목은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입가 주변의 처짐에도 좋지 않으니까 이건 주의하셔라. 프로그램 하나 더, 옆으로 누워서 자는 습관도 입가 주름의 굉장히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눌려서 입가에 이렇게 팔자주름과 입가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입가주름 생기면요, 이제 필러를 넣어서 채우던데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가요? 적절하게만 한다면 사실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오넷 주름을 예로 들면, 여기가 아래 주름이 꺼져 있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얼굴살이 밑으로 처지면서 여기가 볼록하게 늘어져 있죠. 많이 움직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못 들어가면 얘가 이동해서 여기가 더 뾰룩해지죠. 그리고 표정도 좀 부자연스럽고. 필러를 넣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를 볼륨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대가 꺾이면서 지금 주저앉아서 패인 상태인 이 인대를 다시 세워줌으로써 해결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게 바로 포레스 리프팅, 섬유인대 강화 주사죠. 저희 어머니가 입가주름 때문에 병원에 가셨다가 이제 보톡스를 맞고 나서 한동안 이제 말을 제대로 못 하셨거든요. 바코드 주름 때문에 아마 보톡스를 맞으셨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보톡스를 강하게 맞으면 주름은 펴져요. 오가 안 돼요. 단순히 보톡스로 근육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고, 피부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너무 과도하게 수축하지 않게만 살짝 조심스럽게 해줘야 되고, 콜라겐 부스터나 다른 방법들을 좀 함께 병행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이미 처지고 너무 깊어진 주름 있잖아요. 부작용 없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원인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름이 생긴 원인이 만약에 중력이라면 중력을 해결하는 게 좋아요. 이 마리오넷 주름을 만든 이 무거운 지방 덩어리 있죠. 이 지방 덩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자꾸 리프팅만 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지방을 줄이는 엔팅 주사라든지 아니면 지방을 아예 제거하는 올인원 달걀 리프팅 같이 중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게 해주는 게 좋고요. 우리 얼굴에는 강한 섬유인대들이 기둥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꺾이고 패인 상태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세워줘야죠. 그런 이제 포레스 리프팅, 섬유인대 강화 주사. 두 번째, 근육에 의해서 생긴 주름들은 보톡스가 좀 도움이 돼요. 입가에 생긴 세로 주름들, 그런 거는 조심스럽게 보톡스를 맞는 게 도움이 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다면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에 살짝 보톡스 주사를 놔주면 이 근육이 마비가 돼서 내리는 습관이 좋아져요. 이렇게 맞다 보면 이제 습관이 없어지니까 평생 맞으라는 건 아니고. 세 번째로, 피부 자체가 처지고 늘어지니까 생긴 이제 변화이기도 하잖아요. 그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들, 콜라겐 부스터 또는 이제 고주파 같은 레이저로 각 원인들에 맞춰서 정확하게 타겟으로 해주면은 분명히 부작용 없게 개선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정말 너무 많이 처졌어요. 입꼬리가 완전히 내려가고 근육 자체가 늘어진 경우는 결국은 근육을 좀 당겨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거상도, 해야 하는 경우는 해야 한다. 어떤 분들이 특히 입가 수술에 더 주의를 해야 될까요? 먼저, 입을 많이 쓰는 직업들은 아무래도 입가의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니까 주름이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피부가 얇고 잘 늘어나는 분들이 있죠.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이 처지고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접히고 주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잘 안 눕는 사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때는 이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여기 근육들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돼요. 정말 잘 안 웃으면 점점 이 근육은 퇴화되고 이 근육이 발달하면서 입꼬리가 패이고 주름은 깊어지죠. 겉가주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이 꼬리의 방향은 우리 인상을 결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예방하자. 나중에 시술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핵심은 뭐냐면 많이 웃는 거예요.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는 이 근육들은 볼페임도 예방하고 입꼬리도 올라가게 하고 악강대도 통통하게 만들어주는 일석삼조. 그리고 내가 뭔가 개선을 하고 싶다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안전한 방법을 최소한의 방법을 사용해서 시술을 받자. 나의 어느 정도의 주름은 그리고 인정을 하자. 지금까지 라인 만드는 의사 닥터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또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아요.